여기 봐. 난해한 건 그렇게 없는 것 같긴 한데. 보자. 몇 번? 7번까지 했고. 12. 또 별표 하나 써볼까요? 자주 틀리는 건데. 자, 집합 x는 x가 a보다 크거나 같은 x값을 무조건 다 원소로 갖는 녀석들이고, x에서 x로의 함수예요. 그러니까 정의역도 이거고 공역도 x에서 x로의 함수니까 x값이 이렇게 생겼으면 공역은 x인데 뭐 이렇게 쓰면 더 이렇게 쓰면 좋겠죠. y값도 a 이상이더라. x값이 a 이상이고 형태는 똑같고 공역이 되는 거니까 x가 y로 바뀌면 됩니다. 이럴 때 x제곱 빼기 4x가 1대1 대응이다. 1대1 대응이면 어떻게 돼야 돼, 얘들아? 1대1 대응이면 정의역과 뭐와? 원래는 정의역과 치역이 같은 게 1대1인데 거기에 대응까지 붙어버리면 공역까지가 다 똑같다. 그리고 그래프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더라? 계속 증가하거나 또는 계속 감소하더라.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됐죠? x1이 x2일 때 fx1이 fx 이거더라. 얘는 x1이 x2일 때 이렇게 되더라. 여기까지야. 그러면 우리 fx가 x제곱 마이너스 4x니까 얘는 아래로 볼록한 녀석이고요. 축이 몇이야? 2. 그러면 여기서 헷갈리는 게 뭐냐면, 실수하는 게 뭐냐면, x가 2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이렇게 빡 끊어 놓으면 쭉 계속 어떻게 해야 돼? 증가하지. 그러니까 a는 2네 라고 써버리면 틀리는 거죠. 왜냐면 정의역이 이렇게 생겼을 때 공역도 이렇게 생겼어요. 공역도 범위가 똑같아야 돼. x가 a보다 크거나 같으면 y 값도 a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럼 여기 2 집어넣으면 몇 나와요? 이 점의 좌표 2, 마이너스 4. 그러면 얘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하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예요. 그럼 y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 같아요 지금? 안 되는 거죠. 안 된다.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우리 값은 이것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여기가 a면 돼? 안 돼? 안 돼. 왜냐면 감소하다 증가하니까 이거 1대1 대응이 될 수 없어. 그래서 a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이것보다 왼쪽에서.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가 찾고 싶은 그래프는 무슨 함수야? 지금 무슨 증가 감소? 증가 함수.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작은 값 넣으면 함수 값도 작아야 돼. 증가 함수는. 그러니까 x에 가장 작은 값 못 넣었을 때 a 집어넣었을 때 y도 가장 작은 값 a가 나와야 돼. 따라서 a는 a제곱 마이너스 4a가 돼야 돼. y값이 a. 그래서 a는 0 또는 5가 나오고요. 그래서 a는 뭐다? 어디 있어? a는 5부터가 시작되는 겁니다. a 값은 5가 돼. 0은 돼? 안 돼? 얘가 0이면 이렇게 생기는 거니까 감소하다 증가해서 1대1 대응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가 a는 0 또는 5가 나왔을 때 5부터 돼야 된다. 2부터 되는 게 아니라
1대1 대응이라는 조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확인하시고요. 다음에 14. 13번부터 먼저 할게요. 그러면 x가 1, 2, 3, 4고 y가 a, b, c인데 d가 2까지. 그러니까 x의 원소의 개수는 4개고 y의 원소의 개수는 5개니까 1대1 대응은 만들 수는 없을 테고 공역의 개수가 더 많으니까 1대1 함수는 만들 수 있대. 그리고 f1이 b고 f2는 c가 아니다. 그럼 이렇게 개수가 정해져 있을 때는 그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있을 때 1대1 함수니까 어쨌든 하나씩만 대응돼야 돼. 1대1을 식으로 어떻게 쓴다 했지? 함수식으로 1대1인 1대1 x1과 x2가 이면 다르면 fx1과 fx2가 다르다. 가조건에 1대1 함수란 얘기 없이 이렇게 들어와도 이거 1대1인가 보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x값이 다르면 y값도 다 달라. 이게 1대1인 거예요. 됐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f1은 무조건 b로 간대. 자, 그러면 f2가 갈 수 있는 값은 몇 개야? c는 안 된대. 3개. f2가 갈 수 있는 게 3개. 그러면 2를 a로 보내버릴게요. 그러면 3이 갈 수 있는 건 3개. 그러면 3 썼으니까 아무 데나 보내버릴게요. 그럼 4가 갈 수 있는 건 2개. 그래서 18. 답 18이다. 개수를 썼으면 화살표 하나씩 줘도 됩니다. 그러면 계산하기 좀 더 편해져요. 가지수를 썼으면 특정한 경우라고 해서 하나씩 줘도 괜찮아요. 그러면 개수 세기가 좀 더 수월합니다. 다음에 14번. 집합 A가 1, 2, 3, 4, 5에서 A에서 A로 가는 함수에서 함수 F의 개수를 구해라. A에서 집합 함수 F는 1대1 대응이다. 정유역 A의 어떤 원소 N에 대해서. 어떤이니까 하나만 한 번만 만족해도 되고 2번 다 해도 되고 어쨌든 무조건 한 번 이상은 나와야 된다. 적어도입니다. 적어도 하나는 만족해야 된다. 자, 그러면 요거를 선생님이 이렇게 쓸게요. n 플러스 2가 fn 플러스 4야. 근데 이 n이 될 수 있는 값, 요 f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값은 몇 개야? 요 n이 될 수 있는 값은 1, 2, 3, 4, 5죠. 1, 2, 3, 4, 5. 그러면 n이 1일 때 식은 어떻게 돼? f3은 f1 플러스 4. n이 2일 때는요? f4는 f2 플러스 4. 3 넣으면 f5는 f3 플러스 4. 어떤이니까 어떤. 4는 안 되겠지. 6이 없으니까. 어떤이니까 이 나올 수 있는 이 세 가지 경우 중에 하나 이상은 만족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 이상. 이해됐어요? 어떤이니까. 자, 그러면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1, 2, 3, 4, 5인데 y 값이 될 수 있는 값도 a에서 a로 가는 거니까 y 값도 어떻게 돼? 1, 2, 3, 4, 5까지예요. 그러면 f1이 1이면 f3은 무조건 5가 되고요. f1이 2이면 f3이 가질 수 있는 값이 있습니까? 없죠. 이거 무조건 이 말은 f1은 1, and 그리고 f3은 몇인 거야? 5를 무조건 만족시켜야 되는 거야. 이 경우. 마찬가지로 f2가 몇이면 1이면 f4는 몇이어야 돼? 무조건 5가 돼. f3이 1이면 f5가 5가 돼. 이렇게. 얘들아, 그러면
지금 1대1 대응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만족시키면서 얘를 만족시킬 수 있겠어요? 안 되지. 같은 값을 갖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를 만족시키면 얘네들은 안 되는 거고, 얘를 만족시키면 얘네들은 안 되는 거고, 얘를 만족시키면 얘네 두 개는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야. 1대1 대응 때문에. 그러면 1, 2, 3, 4, 5 1, 2, 3, 4, 5 이렇게 가는 함수에서 F1은 1로 가고 F3은 5로 갔다고 쳐보자. 이 경우이면 2가 갈 수 있는 건 몇 개야? 3개. 그럼 F1 하나 줄게요. 그럼 F4는요? 2개. 하나 줄게요. 그럼 F5는요? 1개. F1이 1이고 F3이 5일 때 만들 수 있는 함수의 개수가 몇 개인 거야? 6개. 그럼 얘도 마찬가지겠죠? 값이 지금 1, 5 똑같이 가는 거니까. 얘도 6개. 얘도 6개. 곱해 더해? 더해야 된다 이때는. 함수들이 다 만들어진 애들끼리니까 더한다. 그래서 이거일 때 6개. 이거일 때 6개. 이거이면 6개. 이거이면 6개니까 6, 3, 18. 18개 나온다. 다음 15. 집합 x 1, 2, 3에서 세함수 fgh는 x에서 x로 가. 그래서 f는 1대1, g는 항등, h는 상수함수. 그럼 항등함수가 좀 되게 힌트가 강력하죠. 항등함수가 뭐야? x 넣으면 x 나와. 식으로는 fx는 x, fx는 x. 1대1 대응은 몰라. 그냥 하나씩만 대응되는 거니까. 규칙 없이 그냥 하나씩만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장 강력한 힌트는 항등함수다. g가 가장 강력해. 그러면 f이나 g나 h나 똑같은데 얘가 항등함수니까 x 넣으면 뭐 나와야 돼? 2. 그러니까 얘는 2야. 그러면 상수함수 값이 하나 정해져 버렸으니까 다 2가 나오는 거겠죠. 됐죠? 그러면 G1은 1, H1은 그렇지 2. 그러니까 F1은 3. 그럼 이제 1대1 되는 거 만들면 되겠네. F만 1, 2, 3, 1, 2, 3. F2가 몇이래? F1은 그럼 F3은 무조건 1. 이게 F 함수예요. 그럼 F3은 몇이야? 1. G는 항등함수? H는 상수함수? 2. 더하면 6 나와요. 이렇게 쓰면 되겠죠. 다음 17. 이렇게 x, y의 절대값이 다 붙어 있거나 어쨌든 붙어 있으면 x, y에 둘 다 붙어 있으면 절대값 떼고 계산한다. 먼저 2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a 이렇게 쓰자. 그럼 얘 그릴 수 있겠어요? 이 그래프는 그릴 수 있죠. y 값이 y 절편이 몇입니까? 2분의 a. a가 근데 뭐래? 양수래. 그러면 2분의 2 여기다 그냥 넣겠습니다. 2분의 2. x 절편은요? a. 그럼 a 여기다 놓을게요. a 양수라고 했어요. 그리고 직선이 원래 이렇게 그려집니다. 직선이. 근데 내가 절대값 x랑 절대값 y, y에 붙어있는 절대값하고 x에 붙어있는 절대값을 뗐다는 얘기는 그대로 썼다는 얘기는 x도 양수, y도 양수. 몇 사분면? 1사분면. 그래, 1사분면만 그린다. 그 다음에 어떻게? y축, x축, y축, 대칭. 그러면 몇? 마이너스 1. 이거 x축 몇? 마이너스 2분의 y축 이렇게 되겠죠. 뭐야 이거? 말은 뭐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몇? 2a.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몇? a 곱하기 2분의 2.
이게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입니다. 몇 나와요? 16. 그럼 A는 4. 뿔마사니까 양수 A 값 4 나와요. 18번은 여러분 멘탈 털리면서 했었죠? 16. 16 보자. 집합 x가 1사야. 뭔가 좀 느낌이 와. 1사밖에 없어? 오케이. 이때 fx가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인데 얘가 항등함수래. 항등함수고 gx는 이렇게 개복잡하게 생겼는데 얘가 뭐라? 상수함수래. 오, 이때 좌표 평면에 이렇게 돼 있을 때 삼각형의 넓이 구해라. 그러면 항등함수 식이 아까 우리 뭐라고 했죠? fx가 x다. 그러면 x제곱 더 그냥 이렇게 쓸까요? f1은 1, f4는 4. 그럼 1 넣으면 4 넣으면 이렇게 생겼겠지. 그럼 연립할게요. 빼자. 15 플러스 3a가 3. a 몇 나옵니까? 마 4? 마 10이 나오니까 a는 마 4. a가 마 4하면 b는 4. 자, a, b 값은 아주 쉽게 나왔어. 항등함수 성질이거든요. 1, 4밖에 없으니까. 정의역이 2개밖에 없으니까. 자, 이제 상수함수니까 상수함수는 근데 가질 수 있는 값이 1하고 4밖에 없어. x에서 x로 가니까 정의역도 1, 4인데 공역도 뭔 거야? 1하고 4밖에 없는 거야. 그럼 이 자식은 무조건 가질 수 있는 값이 뭐랑 뭐밖에 없는 거야? 1 또는 4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G1이나 G4가 몇이로 같을 때? 1로 같을 때. 또는 두 번째는 G1이나 G4 값이 뭘로 같을 수도 있겠어? 4로도 같을 수 있겠죠. 다 1모음 가다가 다 4로만 가야 되니까. 그럼 G1은 몇 나와? 마1 4 C나 이때 몇이냐? 1이면 C는 마6. 그럼 G4가 몇이에요? 마이너스 4C? 4면 마이너스 64 플러스 64니까 4C. 이 값도 몇이어야 돼? 1 나와요. 같냐? 얘는 아닌가 보다. 얘는 아닌가. G1 또 마1 플러스 4 플러스 C가 이번에 몇이야? 4야. 그럼 C가 몇인 거야? 1. 여기서도 G4가 몇이었죠 아까? 4C였죠. 계산했을 때. 그 값이 다시 4가 되는 C값 몇 나와? 1. 똑같네. 그래서 C가 1일 때가 G1이나 G4가 같아지는 C값이니까요. 이렇게 넣으면 된다. 다음에 그냥 G1과 G4가 같다고 넣으면 C 그냥 바로 나오긴 합니다. 알겠죠? G1이 G4다 하면 C 그냥 1이라고 해서 바로 나와요. 왜냐면 C가 하나밖에 없어서. 되냐? 자, 19번으로 갑니다. 지금 풀래요? 시간 주고 풀겠습니다. 고민하는 시간. 바로 옆에에요.
바쁜 친구들 밑에 거 푸세요. 오늘 다 여기 끝낼 겁니다. 119페이지. 음. 오늘 클라이막스는 24번. 선생님 생각할 땐 18번이 좀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18번이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볼까요? 19번. 집합 x가 a, b, 0에서
AB0에서 다시 x로 공역도 AB0이 되는 fx가 있는데 얘가 항등함수다. 그럼 항등함수는 집어넣으니까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 이때 a, fa랑 b, fb에 대해서 성분의 길이를 L이라 할 때 L제곱의 값을 구해라. 그럼 먼저 그냥 식으로만 풀면 잘 푼 거니까 X가 지금 우리 단 조건이 B가 음수죠. 그럼 여기다 넣을 수 있는 B값, 여기 X값은 B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 항등함수니까 B를 넣은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B는 다시 뭐가 나와야 돼? B. 그러면 넘기면 B제곱 플러스 5B가 0인 거니까 B는 0 또는 마오야. 근데 B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B는 몇 나와야 돼? 마오가 되고요. 0 집어넣으면 여기다 넣어야 되는 거지. 0 집어넣으니까 0 나오네. 또 이제 A는 여기다 넣어야 되는 거지. A가 양수니까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4A가 다시 항등함수니까 A. 그러면 이때 몇 나와? A는 5 나오겠죠. 0 또는 5 나오는 거니까 A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점의 좌표가 5 넣었더니 몇 나옵니까 이거? 마오. 여기 A가 지금 5고 B가 마오고 0이야. 지금 A, B 값만 찾은 거지 함수 값은 안 찾은 거야. 근데 뭐 5 넣으면 5가 나오고 마오 넣으면 마오 나오는 거니까 우리 점 A 좌표는 5,5 이런 거겠죠. 함수 값이니까. 그럼 둘이 계산하면 루트 200이니까 제곱하면 200이요. 이렇게 나온다. 자, 그럼 두 번째. 항등함수. 야, 얘는 이렇게는 안 생겼는데 어쨌든 그래프로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보기만 해. 이렇게 풀었으면 더 잘 푼 거고 이렇게 풀어도 되니까. x가 음수일 때 얘가 지금 능력되는 값이 마이너스면 0하고 마사지. 그럼 여기가 마사라고 하면 지금 우리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근데 x가 뭐일 때야? 0보다 작을 때니까 여기 구멍하고 여기만 이렇게 생긴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치우고 우리 그래프 이렇게. 됐니? 다음에 0보다 크거나 같을 땐 또 0하고 몇을 가져요? 4를 가지고 이렇게 생긴 거 맞아요? 요렇게 생긴 거 맞습니까? 그러면 0일 때 구멍 막으면서 이렇게 우리 그래프 이렇게 생긴 거예요. 지금. 얘가 뭐가 된대? 항등함수가 된대. 왜? 우리 그러면 우리 식이 항등함수 식이 fx는 x 아니야? 이 말이 뭔 말이야? y는 fx한 그래프라 y는 x가 만났다 라고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y는 x 만족할 때 이 값이 그래서 5였던 겁니다. 이해됐어요? 항등함수가 된다. 일정한 값이 항등함수가 된다. y는 x랑 만났을 때 항등함수가 되더라. 그 원소들이. 그래프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이 녀석과 y는 x랑 만나서 계산 쳐도 0하고 5 나오고 요 그래프하고 y는 x랑 쳐도 마이너스 5랑 0 나와요. 왜냐면 만나는 점이 몇 개니까? 2개.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다음에 20번도 해보세요. 그래프를 그려놓고 풀면 좀 더 좋겠네. 그래프를 그려놓고 24번까지 다 할 거니까요. 시간 있는 다 푼 친구들은 뒤쪽 계속 풀어보세요.
20번은 2차 부등식 문제인 거죠. 남학생들, 여학생들 둘 다 좀 힘들긴 하지만 저녁에는 밤에는 일찍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하는 게 좀 베스트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힘들죠. 그죠? 못 일어나니까 힘든 거죠. 그러니까 학원 끝나면 10시, 집에 가서 씻고 11시, 핸드폰 보면 12시. 밥 먹어야 되는데. 씻고 다음날 수행이나 이런 거 준비. 아 맞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새벽에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밤샜어요. 1시간 17분 잤어요. 저희 수행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완전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여러분은 한창 큰 나이니까. 아니야. 고3 때까지 계속 커. 그래서 좀 일찍 자면 키가 좀 많이 크니까. 선생님도 중학교 1학년 때 키가 되게 큰 편이었거든요. 중1 때까지. 선생님도 중1 때까지 키가 되게 큰 편이었는데 선생님은 그 중학교 때까지 믿지 않겠지만 수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그 그러니까 중학생들까지가 소년체전, 전국 소년체전 같은 걸 하는데 선생님은 부대표까지는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 아버지가 공부 하나도 안 시키고 그때까지 선생님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했었는데 선생님은 공부 하나도 안 시키고 그냥 이 자식 그냥 이렇게 하다가 뭐 체육 특기생으로 뭐 대학교나 가든 아니면 대학교 못 가면 그냥 시골에다가 선생님 고향이 남원이거든요. 남원에다가 그냥 수영장이나 하나 지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대. 그러니까 부잣집이었나 봐. 그랬는데 대한민국을 뒤흔든 IMF. 그때 쫄딱 망했습니다. 진짜로. 선생님 집이. 그래가지고 이제 막 수영도 못 시키는 거예요. 운동하려면 돈이 막 드니까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통닭을 밤에 이렇게 사오시더니 이제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그만두고 공부해라. 그만두고 공부해라. 그래서 어차피 맨날 수영하면 선생님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 그때만 해도 학교에서도 되게 많이 때렸던 시절이니까 학교에서도 되게 많이 맞았던 시절이니까 이제 수영 그 운동하면 좀 되게 많이 맞잖아요. 잔다고? 아니 이제 기록이 안 나오면 올라와 해가지고 이제 강목 같은 걸로 물기 있으니까 더 아파. 젖어 있는데 엉덩이나 종아리 같은 거를 이제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진짜 하기 싫었는데 아싸 잘 됐다 해가지고 그만 알겠습니다 아버지 공부할게요 하고 그래서 이제 공부를 시작했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선생님 전교생이 중학교 때 전교생이 298명이었어요. 네? 근데 여기 적어요. 한 학년이 298명이었는데 유교생이라고. 전교생 그러니까 1학년 전교생. 근데 선생님. 우리 학교 3명이야. 그러니까 근데 우리 학교 많아. 남원은 되게 작은 도시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튼 거기서 297등이었습니다. 왜냐면 학교를 안 가. 297명 중이에요? 298명 중에 한 명이 이제 나랑 같이 수영하네. 수영부가 4명이었는데 나머지 2명은요? 나머지 2명은 몰라. 뭐 좀 앞에 있겠죠? 뭐 나보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나보다 못한 애만 기억하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중학교 2학년 때 A, B, C, D를 몰랐습니다. 네? 중학교 2학년 때. 왜냐면 영어를 배운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학교 수영장도 가고 알파벳. 그냥 그나마 이제 수영 끝나고 집에 엄마가 이제 선생님 어머님이 가게를 하셨는데 선생님 어머니가 가게를 선생님한테 맨날 맡겨놓고 놀러를 나가셔. 그러면 할 게 없잖아. 그래서 그나마 우리 어머니가 깨어 있었던 게 책 같은 걸 꼼딱 사다 놨었어. 그래서 그냥 TV는 보지 말고 책 읽으면서 가게 봐라. 그래가지고 뭐를 했냐면 선생님 어머님이 홈패션 그러니까 막 식탁보, 침대 커버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이렇게 뜨개질, 실 같은 거 뭐 이런 거 파는 그런 그래 기술가죠 그런 걸 하셨어. 막 미싱 막 하시고. 그러니까 거기는 누가 오겠어? 다 여성분들 손님이 오거나 이제 막 선생님 나이 또래 거의. 그리고 중학교 때 또 선생님 어머님이 막 여러분 기술과정 실습하면 재료 같은 거 이렇게 문방구에서 팔잖아요. 그거를 엄마가 이렇게 해놨는데 선생님 그 가게 앞이 그 여중이었어. 그때는 남녀공학이 없었거든. 어쨌든 그러면 막 좀 창피하기도 하고 어린 나이에 막 아주 막 그렇게만 했는데 이제 그때 책은 좀 많이 읽었습니다. 가게 보면서 오로지 남는 거라고 이제 그거밖에 없는데 그래갖고 이제 아버지가 야 그러니까 넌 공부를 늦게 시작했으니까 남원에서 가장 빡센 학원으로 가라. 가장 빡센 학원을 보내는데 이 학원이 어떤 학원이냐면 이게 집트 같은 거 그래서 A, B, C, D 반으로 나눠져 있어요. 학년이. 그래서 근데 똑같은 걸 배우긴 해. A반 그래서 A반 꼴등이랑 매달 이렇게 막 바뀌는 거야. 근데 집트 모든 같은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개빡셌던 게 뭐냐면 담임 선생님이 있는데 이 담임 선생님이 매월 보는 평가지의 성적이랑 이게 그래프로 막 나와요. 프로그램이 있나 봐. 그리고 이제 담임 평까지 막 써서 막 이렇게 막 집으로 우편으로 보내. 그거를. 아버지가 이제 그걸 열어보셨죠. 당연히 선생님 무슨 반이 있겠어? 완전 꼴등반에 있는데 이제 막 재미도 없을 거 아니야. 뭔 말인지를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만약에 막 수업 태도가 별로 좋지 않고 성적도 별로 좋지 않다 막 이렇게 하고 써놨는데 꼴등반에서 또 꼴등이야. 그래서 선생님 아버지가 그때도 이제 부모님들도 이게 막 많이 때리시고 하니까 아버지가 이제 딱 내랑 딱 들고 방문을 빡 잠가요. 그리고 이제 막 훈계를 하시다가 이게 막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하면 어떻습니까? 좀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또 화를 팍 내가 이제 한번 화를 내면 이 자식이 이제 뭐 한다고 하면서 이제 또 맞아. 근데 선생님이 이제 맞는 건 어때요? 이렇게 수영하면서 많이 맞아가지고 막 그렇게 아프진 않아. 근데 이제 또 한 얘기 또 하고 또 해서 또 뭐라고 막 또 대들었다가 또 맞고 한 얘기 또 하고 하다가 또 대들었고 또 맞고. 근데 이게 좀 길어. 선생님 우리 아버지 진짜 집요해가지고. 알겠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열심히만 하면 아빠는 성적에 노터치 하겠다. 네가 열심히만 해라. 열심히 어떻게 알아야 뭘 알아야 할 거 아니냐. 그래갖고 이제 막 했더니 이제 열심히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예전 그때는
애플인데 A, B, C, D를 외우기 전에 그냥 애플을 그 모양으로 그냥 외워버려요. 아그 사과. 사과를. 이렇게 써져 있으면 사과. 읽지를 못해. 왜냐면 그 뭐라고 하죠? 그 발음기요? 네. 파닉스를 배운 적이 없습니다, 선생님. 유민석.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해갖고 그냥 어떻게 했어. 근데 당연히 또 꼴등이지. 근데 그 학원이 종합학원이에요. 국영수 사과를 다 해. 그럼 시험을 매 그렇게 볼 거 아니야. 근데 성적표가 또 나갔어요. 내가 그랬더니 아버지가 또 성적 보더니 열심히 했냐? 아 열심히 했다. 그랬더니 이건 열심히 한 거 아니다. 이렇게 성적 나온 건 열심히 한 거 아니다. 그리고 또 똑같이 그렇게 한 6개월을 했거든요. 6개월을 아버지한테 맞고 하고 그래서 이제 학원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지. 선생님 저 그냥 올려주시면 안 되냐? 나 맞아 죽게 생겼다. 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엄청 이렇게 민감해하신다 했더니 그때 이제 좀 낭만이 있어서 선생님이 성적을 고쳐줬습니다. 성적을 고쳐주고 그리고 또 선생님도 좀 짠했나 봐. 이 자식이 이제 막 아무것도 모르는 자식이 와가지고 막 공부하고 하니까 짠해서 성적도 이제 좀 바꿔주고 이제 반도 올려줬어요. 한 번에. 근데 이제 나한테는 더 빡센 거야 이제. 그 꼴등 애들이랑 수업하는 것도 개빡센데 그렇게 한 1년을 했나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3학년 될 때까지 딱 1년 하고 자랑은 아니지만 6등 했습니다. 전교에서. 전교에서 6등 하고 우리 때는 그게 있었거든요. 학력평가라고 해가지고 전국 고등학교 들어갈 때 시험을 봐. 그 1, 2, 3, 4. 그래갖고 200점 만점이야. 그러니까 문제가 200문제야. 190문제. 그래서 국영수, 사과, 음악, 미술, 체육, 기술과정 뭐 이런 것까지 다 해서 그거를 이제 교실을 나눠서 190문제를 이제 하루에 봐. 수능 보듯이. 그래서 이제 그 체육 실기가 있거든요. 그게 10점 만점 해서 합쳐서 200점 만점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얘기하면 만약에 수지로 얘기하면 여기서 만약에 뭐 150점 이상이다. 190점 중에 시험 공부 중에 150점 이상이다. 그러면 저기 뭐 분당으로 가고 150점에서 100점 사이다. 그러면 여기 용인수지에 있는 거고 뭐 이제 100점 이하다. 그러면 저기 울릉도로 가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으로 가고. 근데 선생님이 하나 틀렸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남원 그 촌동네에서 되게 큰 용인으로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전주로 고등학교를 갑니다. 그래서 갔더니 그때 이제 느꼈죠. 선생님은 그래서 그 전까지는 하면 되는구나. 나 아무것도 몰랐는데 하면 되는구나. 공부가 별거 아니네 라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선생님이 한 문제 틀리고 갔잖아요. 한 문제 틀리고 갔는데 전교 45등인 거예요. 그러니까 100점, 만점짜리가 40명인 거예요. 45명인 거죠. 만점짜리가. 전주도 약간 그 공부 잘하는 그 교육도시라서. 근데 간신히 50명까지가 기숙사야. 50등까지가. 근데 공점자도 되게 많았을 거 아닙니까? 한 개 틀린 애들도 만점 맞은 애들도 40명이면. 그래서 거기서 또 시험을 봐.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전주면 여기서 차 타고 1시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랬어요. 저기 무조건 기숙사 들어가야 된다. 안 그러면 너 왔다 갔다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된다. 그래서 막 저는 열심히 봤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들어갔는데 1등부터 50등까지가 1학년, 1등부터 80등까지는 2학년, 1등부터 100등까지는 3학년 해서 50명, 80명, 100명이 기숙사 생활을 해요. 근데 선생님 학교가 고등학교 학교가 되게 컸습니다. 우리가 20반까지 있었으니까요. 20반까지 있어서 학교도 존나 컸어. 운동장도 1학년 운동장, 2학년 운동장, 3학년 운동장. 매점도 1학년 건물에 매점 하나, 2학년 건물에 매점 하나, 3학년 건물에 매점 하나. 기숙사도
되게 컸습니다. 그래서 되게 컸어. 근데 우리는 이제 남학교였는데 개빡세게 딱 중간고사를 쳐. 그래서 성적이 나올 거 아니야. 그걸로 바로 방이 바뀝니다. 기숙사가. 내가 만약에 50등까지가 기숙사인데 내가 만약에 중간고사 51등을 했지. 그럼 바로 방 빼야 돼. 그래갖고 또 이제 쫓겨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선생님 아버지한테. 또 엄청 받겠죠. 그래서 필사적으로 1학년을 어떻게든 버텼지. 왜냐면 2학년 때 그래도 80명으로 TO가 늘어나니까. 그래서 되게 밤새면서 막 공부하다 보니까 그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는 괜찮았는데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선생님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공부가 되게 재밌어서 잠도 되게 거의 잘 안 자고 밤에도 늦게까지 공부하고 막 했더니 눈이 선생님 1.5였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갑자기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칠판이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검사했더니 0.1, 0.2 떨어져 버려요. 1.4. 근데 막 눈이 맨날 빨개지고 하니까 처방받지 않고 그냥 약국에서 눈약 주세요 해가지고 막 그냥 놓고 그랬거든요. 잘못했으면 지금 같았으면 무조건 뭐 병원 갔을 텐데 옛날에는 좀 선생님 지금도 약간 막 사는 경향이 좀 있어서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선생님 친구 중에 키가 되게 작은 친구가 있었는데 얘가 중학교 때부터 어느 순간부터 자기는 밤 9시에 잔다는 거야. 밤 9시에 자고 새벽 4시에 일어난대.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자기는 할 거래. 그래서 야 근데 솔직히 9시에 잠도 잘 안 오고 그때는 핸드폰도 없었는데도 9시에 잠도 안 오고 4시에 일어나는 것도 좀 개빡세잖아요. 여러분들 맨날 시험 공부하다가 이제 그런 일 되게 많을 텐데 시험 공부하다가 너무 피곤하다. 나 진짜 1시간만 자고 일어나야지. 1시간만 자고 1시간만 자고 공부해야지 하면 바로 뭐 다음 날이죠.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렇게 딱 1년을 하더니 원래 큰 친구였긴 하겠지만 190이 됐어요. 중학교 3학년 때. 그래서 근데 그 친구는 그 힘든 걸 한 겁니다. 1년 동안.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그래서 그 친구도 되게 시험 잘 봐서 막 전주로 갔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그 친구는 그 키가 큰 것 때문에 뭔가 되게 자부심도 있고 자기가 해냈다. 이렇게 뭔가 어린 나이에 뭔가 자기가 그 설정한 목표를 이루면 되게 자존감이나 이런 게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키도 엄청 크고 하니까 농구에 빠져가지고 고등학교 내내 농구만 하다가 조졌어요. 농구만 해가지고. 잘해요. 뭐 잘하겠죠. 선생님은 해본 적이 없어서 같이. 어쨌든 그래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가장 좋고 왜냐면 집에 가서 만약에 오늘 수업을 하고 밤에 내일 영어 갈 거 아닙니까? 아니면 뭐 과학을 가든지 그러잖아요. 그러면 과학 숙제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학 숙제를 해야 되니까 오늘 이제 가서 막 부랴부랴 막 저기 막 책상에 저기 막 구석에 있는 과학 문제집을 꺼내가지고 막 이제 막 하려고 하겠죠. 근데 막 샤워 뭐 씻고 엄마가 차려준 밥이나 엄마가 또 고생했다고 막 이렇게 막 치킨이나 하나 피자 같은 거 시켜주면 그거 먹고 그리고 이제 앉아서 하려면은 막 공부가 안 돼. 그래서 막 유튜브 쇼츠 좀 보다가 뭐 하면 막 2시고 그러면 내일 아침 그럼 나 6시 일어나서 해야지 하고 일어나서 하면은 뭐 8시 9시고 이거 똑같아요. 너희만 그런 게 아니야. 나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 선생님도. 근데 밤늦게 공부하는 건 크게 메리트가 없다. 왜냐면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여러분 학교 다닐 때는 당연히 몇 시까지 학교 갑니까? 요새? 9시까지? 그러면 그래도 한 8시에는 일어날 거 아닙니까? 8시에 일어나서 준비해서 학교 가서
학교에서 막 수업 듣고 친구랑 얘기하고 막 공부하고 막 하고 학원까지 가면 10시야. 뇌가 10시까지 깨어있는 것만 해도 되게 힘들어하는 거야. 그러면 잠을 자야 뇌가 리셋이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걸 받아들이고 하는 거에 효율이 올라가요. 얘가 지금 10시간을 지금 거의 몇 시간이야? 8시부터 밤 10시면 12시간, 14시간을 개 혹사를 당하고 하기 싫은 걸 억지로 막 해. 막 그게 즐겁냐? 막 즐겁지도 않으니까 막 도파민이나 이런 좋은 물질도 안 나와. 그냥 계속 시바시바 하면서 막 그냥 푸는 거야. 계속 안 돼요. 그래서 진짜 힘들지만 될 수 있으면 그냥 10시나 11시까지 공부를 학원 다니고 했으면 한두 시간 정도 그냥 여러분들 그래도 뭐 쉬는 시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유튜브도 하고 뭐 1시간 하고 자고 1시간이나 2시간이라도 좀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게 가장 좋습니다. 밤에 늦게까지 그리고 특히나 전날 내일이 만약에 수학시험 날이다. 수학시험이다. 그러면 무조건 일찍 자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12시까지 맨날 내가 막 시험 기간이라서 막 4시, 5시까지 막 공부하고 2시간만 자고 일어나서 또 공부하고 이거는 뭐 암기 과목이 있고 막 이런 거면 괜찮은데 수학일 때는 그냥 평상시대로 자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수학은 늦게까지 해봤자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전날 수학 공부한다고 해서 점수가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고등학교는 특히나 이미 한 달 전에 딱 그냥 선생님이 얘 하는 거 보면 너는 뭐 3, 너는 4, 너는 한 2는 나오겠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지금 시험 이제 한 달 남았죠? 지금 막 학교에서 뭐 나옵니까? 수행평가.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고등학교는 더 어떻겠어요? 더 빡세고 더 잘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요새 고등학교 추세는 다 조별로 수행평가가 들어가요. 개인 수행평가는 많이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나 이제 2학년 처음 들어갔는데 선생님은 강교육이니까 1번이겠죠? 강교육 1번, 2번, 3번, 4번 해서 1번부터 4번까지가 1조, 뭐 5번부터 8번까지가 2조 이렇게 했는데 막 1번부터 4번까지 나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2번, 3번, 4번이 막 오토바이 타고 다녀. 담배 개 많이 피고 막. 그런데 그럼 얘네들은 수행평가 준비를 안 할 거 아니야. 그럼 뭐 해야 돼? 혼자 해야 돼. 혼자. 그러면 진짜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서도 보통 한 달 전에 시험 대비가 끝나요. 수학, 국어, 영어는. 양도 많을 뿐더러 이제 한 달 전부터 그럼 시험 공부하는 건 뭐다? 최소한 떨어지지는 않게. 내가 원래 받아야 할 점수가 60점이야. 그럼 한 달 동안은 시험 한 달 전부터 공부하는 건 60점보다는 떨어지지 않게 유지하는 내용입니다. 그 전에 열심히 해놔서 한 달 전에 내가 맞을 점수가 한 70점, 80점 대놓게 만들어놔야 돼. 안 그러면 한 달 동안 국영수, 사, 과에서 막 수행평가가 막 쏟아지고 한 달 금방 가버려요.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 여러분들이 지금 선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가서는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빡세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한번 해보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했다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지 했다가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게 습관이 바뀌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지금은 그나마 크게 지금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학생들이니까 내신 같은 거 준비하는 게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으니까 뭔가 시도를 해보려면
지금 시도해보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선생님 뭐 이제 다른 친구들한테는 복습을 해라. 수학 내가 풀어준 것만 보고 있지 말고 니네가 가서 다시 한번 풀어보고 해라. 그러면 무조건 는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하겠지만 그래도 그동안 그래도 해온 수학을 해왔으니까 지금 이렇게 앉아있을 거 아니야.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공부도 많이 하고 했으니까 프리미어반도 하고 중학교 2학년인데 수화도 하고 하겠지.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했었던 맨날 밤늦게까지, 그리고 너희 자신을 돌아봐봐. 밤늦게까지 공부할 때 핸드폰 내가 몇 번을 보는지, 핸드폰을 몇 번을 보고 하는지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렇게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게 그렇게 효율적이지는 않다. 그래서 힘들겠지만 조금 일찍 자고, 네,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 그래도 고등학교 때, 선생님 고등학교 때는 기숙사 생활할 때 무조건 1시까지야. 의무로 새벽 1시까지는. 공부를 해야 돼. 새벽 1시간 공부시켜. 강당 그 자습실에서. 새벽 1시까지. 그리고 우리는 수업이 우리 때는 영교시라고 해가지고 7시 반에 수업을 시작해요. 아침 뭐 해요 근데? 수업해. 그러면 기숙사에서 몇 시에 깨우냐면 6시에 깨워요. 와 5시간도 못 자죠. 근데 우리 때 그런 얘기가 있어. 사당 오라. 그거 4시간을 자면 붙고 5시간을 자면 떨어진다. 고등학교 때. 그래서 애들이 막 미친놈들이 막 2시, 3시까지 공부를 해. 몰라. 그리고 6시에 일어나서 아침밥 먹고 학교 가서 어때? 12시까지 자. 12시까지 자. 피곤하니까. 우리 때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효율도 되게 안 좋았고, 대신에 우리는 왜 그렇게 해도 됐냐면, 그래도 선생님 대학교로 어떻게 됐냐면 내신이 의미가 없었다. 무조건 정시니까. 왜냐면 우리 반, 우리 전교 1등만, 문과 1등, 이과 1등만 수시를 써줘 학교에서. 수시 비율이 8%도 안 됐어. 다 정시였어. 그러니까 그냥 학교 수업 안 들어도 나 혼자 그냥 스스로 공부해도 수능만 잘 보면 대학 가는 거였어. 근데 지금은 어때? 비율이 줄어들고 있지만 고등학교에서 내신이 되게 중요하죠. 많이 뽑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학교 가서 자면 망하는 거예요. 내신은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점수. 왜냐면 시험은 누가 내? 선생님이 담당 선생님이네. 그러니까 담당 선생님 수업을 잘 들어야 돼. 학원 수업 잘 들어봤자 아무 필요가 없다. 학교 가서 자바 자면. 학교 가서 자바 자면. 고등학교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안 자는 녀석들이 공부 잘하는 거예요. 수업 시간. 여러분 그 되게 많이 자잖아요. 안 잡니까? 안 졸아야 돼. 자면 안 돼. 기간이야. 기간이 좀 그래서 그렇게 하셔야 된다. 공부를. 그래서 좀 바꿔볼 친구들은 한번 바꿔보는 것도 좋다.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는 그냥 이게 좋아 보이더라 라고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도 그냥 여러분들한테 무슨 얘기 해줄까 이런 것만 찾아보면 인터넷이나 뭐 책 같은 거 막 교육학 뭐 이런 것도 해보고 막 여러분들 뭐 아니 막 교육학을 읽는다는 거 아니고 이거 볼까 한번 해보기도 하고, 뭐 청소년 권장 도서 같은 것도 한 권씩 읽고 또 뭐 이런. 예전엔 좀 많이 읽었어. 그랬는데 지금 선생님이 이제 최근에 좀 이런 과학적으로 뭔가 좀 되게 증명이 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뇌를 리셋을 한번 시켜줘야 된다. 근데 뇌 리셋 시키는 방법이 2가지야. 자는 거랑 죽을 수는 없으니까 자는 거랑 약으로 마약이나 아니면 뭐 정신과에서 쓰는 약 같은 거. 근데 잠만 자면 되는데 굳이 약을 쓸 필요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라. 아, 지시다. 그 짚어지.